인생만사, 죄와 벌. 화창한 봄날의 아침은 겨우내 웅크렸던 누리의 모든 것들을 깨우고 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정원에는 진달래며 철쭉꽃과 목련꽃이 활짝 피어있고 나무에 앉은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가 유난히 맑고 청아하다. 올해 90을 막 넘긴 최규식 할아버지도 오랜만에 바깥 나들이를 해보고 싶어 휠체어의 배터리를 점검해보고 나서 산책을 준비해본다. 점심때가 가까이 돼서 밥을 몇 숟갈 뜨고 난 후에 아파트를 나와 오랜만에 주민들의 인사를 받으며 전동 스쿠터를 타고 근처 공원 둘레를 돌고 있다. 앙상했던 정원수 가지에는 파릇한 새싹이 움트고 화단 여기저기 이름 모를 풀들과 함께 화단 전체에는 싱그럽고 여린 풀들이 나오면서 향긋한 내음새가 코끝을 스친다. 그 무엇에도 비할 수 없는 상쾌함에 도취해서 아파트 주변을 서너 바퀴 돌고 있을 때 갑자기 어깨에 통증이 심해오면서 따뜻한 햇살도 차츰 구름 속으로 숨어간다. 아이고 어깨야, 또 비가 오려나. 날씨가 흐려지는군. 대자연의 섭리는 경이로워 말로 다 할 수 없다. 땅속에서 솟아오르는 새싹들이며 겨우내 말랐던 나뭇가지에 물이 필요하지만 청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자연의 순리에 맞춰서 봄비가 촉촉히 내려 생명력에 활기를 더해주는데 이제 그 봄비가 오려나 보다. 최규식 할아버지는 25년 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어깨에 통증을 안고 살아왔는데 날씨가 좋을 때는 멀쩡하다가도 날씨가 흐려지면서 우기가 시작될 때면 아픈 어깨를 감싸쥐고 때로는 통증이 심해서 눈물까지 찔끔찔끔 나기도 한다. 최규식 할아버지는 함경도에서 이남 일녀 중 맞이로 태어나 유난히 힘이 센 청소년으로 자라면서 자주 일본인들을 때려주기도 하여 일본 경찰을 피해 다녔다. 최규식 나이 20세 때 해방이 되었으나 다시 6.25 동란으로 우리나라 전체가 화염이 퍼져갈 때 젊은이들은 모두가 전장터로 차출되어 갔지만 최규식은 이때도 운 좋게 잘 피하여 인민군에 끌려가지 않고 숨어 살다가 중공군이 밀려오면서 일사후퇴 때 피난민 대열 속에 섞여 남한으로 내려왔다. 의탁할 곳 하나 없는 곳에서 전국을 떠돌며 닥치는 대로 일했다. 함경도에서 자라온 최규식은 부산으로 내려가자 고향보다 기후도 온화하고 활동하기에는 너무나도 좋아서 무쇠도 부숴버릴 듯 강한 힘이 솟아나는지라 항구며 자갈치 시장에서 닥치는 대로 일해서 돈을 벌었다. 돈이 조금 모이자 이번에는 자갈치 시장 한쪽에서 포장마차를 시작해서 꼼장어와 여러가지 생선구이를 안주로 하여 술을 팔았다. 장사는 계속 밀려드는 손님으로 호황을 이루어 규식은 2년 만에 제법 많은 돈을 모았다. 전쟁이 끝나자 피난민들이 제각기 고향집을 찾아간다고 하여 규식도 고향 생각이 나서 부산을 떠나기로 마음먹고 경부선을 타고 서울로 향했다. 그러나 전쟁은 끝났지만 휴전선이 가로막혀 고향엔 갈 수가 없게 되어 하는 수 없이 서울에서 고향에 갈 날을 기다리며 일거리를 찾기로 했다. 전쟁 후에 전국은 참담했다. 전국이 폐허가 되었고 그 중에서도 서울은 성한 곳이라고는 단 한 곳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재건 열풍이 한창인 서울은 어느 곳을 가든지 돈이 필요했다. 최규식은 부산에서 번 돈으로 이때부터 건설 현장이며 시장 쪽을 바쁘게 다니면서 사채놀이를 시작했다. 비싼 고리임에도 돈을 빌리려는 사람은 많았고 최규식의 서슬이 펄어 노기 앞에선 밀린 이자에 위약금까지 한 푼도 떼먹는 사람이 없었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는 어음을 절반으로 깡하는데도 폭리에 대한 불만은 아무도 없었다. 최규식의 재산은 뻥튀기처럼 불어나서 10여 년 만에 엄청난 부를 가져오자 온 세상을 손에 쥔 듯 싶었다. 해서 국내에 드물게 보이는 일제 오토바이 한 대를 사서 양복을 차려입고 시내 곳곳을 누비고 다니면 모두가 부러워 쳐다보았다. 최규식은 마음에 드는 아가씨들을 오토바이 뒷자리에 태우고 서울을 벗어나서 인천, 수원 등으로 질주할 때 뒷자리에 탄 아가씨가 규식의 허리를 꽉 껴안으면 기분이 좋아서 매일같이 이 짓을 하고 서울 근교에 있는 유명한 호텔이며 모텔을 드나들었다. 그러다가 어느 때는 자신의 아이라며 젖먹이 아이를 등에 업은 여자가 집으로 찾아왔을 때 규식은 이 애가 다른 놈의 애인지 진짜로 내 애인지 그것을 내가 어떻게 믿어?
하며 호되게 난리를 쳐서 윽박지르고 돈을 몇 푼 주어 우는 여자를 쫓아보내기도 했다. 최규식은 자신의 돈을 쓴 영세업자들, 건설 현장에서 어음을 가져오는 사람들, 그리고 예쁘장한 젊은 여자들까지 많은 사람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도록 가진 자의 만행을 무소불위로 휘두르며 살았다. 날이 갈수록 수중의 재산은 계속 쌓여가는데 규식의 횡포 또한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으로 더욱 심해갔다. 이제 규식의 나이도 노년으로 들어서는 60이 넘어서 어느 날 시내 명동에 있는 식당을 찾아갔다. 한 달째 이자를 미루어 온 것을 연체금을 합하여 받기 위해 몇 시간 동안 난리를 부려가며 때로는 기물까지 던져 위압감을 조장하여 마침내 3일 후에 밀린 이자와 위약금까지 한꺼번에 받기로 각서를 받고서야 식당을 나왔다. 어느새 주변은 컴컴해져서 건물마다 휘황찬란한 네온사인들이 켜지고 이곳저곳에서 호객 행위가 시작되었다. 바로 그때 고급 식당을 나선 양복 입은 신사 최규식 앞으로 한 젊은 남자가 다가오더니 호객을 했다. 사장님, 예쁜 아가씨도 많이 있는데 한잔 하시고 가시죠? 진짜로 예쁜 아가씨가 있어? 그럼요. 양귀비보다도 더 예쁘고 쭉 빠진 아가씨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장님께는 그 중에서도 최고로 예쁜 아가씨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좋아. 믿어도 되지? 물론입니다. 제 말이 거짓이면 오늘 술값은 안 내셔도 좋습니다. 좋아. 돈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이 집에서 최고로 예쁜 아가씨를 들여보내라고. 하며 지갑을 꺼내어 빳빳한 지폐 2장을 건네주자 예, 알겠습니다. 하더니 젊은이는 규식을 요정에서도 제일 화려한 방으로 안내를 했다. 규식은 술이나 한잔 하면서 오늘 오후 내내 속 태웠던 것을 예쁜 아가씨하고 놀면서 기분 전환을 좀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잠시 후 아가씨가 들어오자 규식은 아가씨의 인사를 받고 나서 곧이어 술잔을 받았다. 규식이 요정에서 나온 때는 자정이 가까울 무렵이었다. 지나가는 택시를 불러 세우고 요금은 배로 줄 테니 시외로 가자고 거드름을 피워가며 택시를 탔다. 한참을 달리던 택시가 신호를 받고 잠시 정차하던 때였다. 통금 시간이 임박해오자 다들 바빠서 질주하는 차 한 대가 서 있는 규식의 택시를 뒤에서 세게 추돌해버렸다. 술기운으로 졸음까지 오던 규식이 갑작스런 충격에 목이 뒤로 꺾이면서 어깨와 가슴까지 통증이 가해지고 곧바로 정신을 잃었다. 규식이 정신이 들었을 때는 이미 병원 중환자실이었다. 검사 결과는 충격에 의한 경추 파손이었고 며칠을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수술을 하게 되었지만 수술 중에 운동신경 조직을 잘못 건드렸는지 의료사고로 규식은 하체마비가 되어버렸다. 이제부터 규식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불나비처럼 뛰어다니며 인정사정 보지 않던 그가 휠체어에 의지하며 살아야 했고 누가 밀어주지 않으면 본인의 의지대로 가야 할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없는 비운의 사나이가 되어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어버렸다. 더구나 계단이 있는 곳은 누가 업어주지 않으면 갈 엄두조차도 낼 수 없으니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명동 식당에서 비싼 이자에 연체료까지 받기 위해 악다구니 치다가 3일 후에 모두 받기로 각서를 받아왔는데 그 각서에 의한 돈도 받기 전에 날개 꺾인 새처럼 운명이 바뀌어져 버린 그가 장차 어찌 살아가야 할지 생각할수록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일장춘몽 같기만 하다. 그뿐만이 아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어깨 통증까지 생겨서 온갖 방법으로 치료해보았지만 좀처럼 낫지를 않고 참기 힘든 고통으로 괴롭히고 있는데 이렇게 지나온 세월이 어느덧 25년이 지나갔지만 90의 나이가 되도록 명절 때도 인사하러 찾아오는 사람 하나 없는 지금에 와서야 쓸쓸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지난날의 죗값을 받는 것 같다고 탄식을 한다. 특히 자신이 마구 뿌렸던 씨들은 어쩌면 사생아로 살았을 수도 있을 텐데 어디서 어떻게들 살고 있는지, 살아있다면 몇이나 살아있을지, 그때 울면서 쫓겨가던 여자의 등에 엎여있던 아이는 지금도 눈에 선한데 어디서 살아있기나 한지, 그때 잠깐 보기에도 분명히 그 애가 자기를 닮은 것 같았다고 말하며 이런저런 일들이 자꾸만 궁금해지는데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에서야 죽기 전에 단 한 번, 한 명만이라도 만나보았으면 좋겠다고 소원해본다. 지난날에 수십 년간 지은 죄를 죽어진들 갚아질까?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없고 어깨의 통증은 25년 동안이나 자신을 괴롭혀오고 있는데 지은 죄의 벌은 언제쯤이나 다할지. 정이